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내유외강의 소유닛입니다. 네, 소유닛이고 실제로는 두 분이 도착을 안 해서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대치동 서울항해나지외과의 박수민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원외과의 이동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개원한 신입 원장, 네, 여기 이대역 4번 출구의 서울대양의외과의 대표원장 송기호입니다. 네, 여기 있는 지금 송기호 선생님 원장님의 아주 따끈따끈한 병원입니다. 서울대양의외과 의원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이 인테리어 새 냄새가 납니다. 없애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새 병원이라는 증거니까 환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막 빠졌어요. 그 새 냄새가 한 3개월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다 너무 따뜻한, 뜨끈뜨끈한 병원에서 계시느라고 저희는 냄새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5년 되셨는데. 이제 6년 됐죠. 이제 네. 빨리 우리도 저기 지역을 휩쓰고 계시는 이 원장님 같이 휩쓸어야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이 서쪽을 맡으시죠? 네, 서쪽입니다, 제가. 남쪽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북쪽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직장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직장암. 우리가 직장의 의미부터 먼저, 직장의 정의부터 먼저 알아보고 싶은데요. 송 교수님, 직장의 정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을 선생님이 제일 똑똑하시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항문이 있고, 그렇죠. 항문관 위쪽에서 그 골반강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죠. 뭐 직장이라고 설명하면 되고, 맞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변이 배변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이는 맞습니다. 네. 장기라고 설명을 네. 드리면 한 80점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100점인데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골반 강도 좀 어려운 단어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요 대장 전체의 마지막 15cm 정도를 직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변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공간이고 변이 나오기 직전에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이 생기면 직장암인 거죠. 직장암은 대장암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시고 직장이라는 곳이 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직장암이라고 특별하게 명명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직장암이 왜 무섭냐? 제가 요즘에 특히 직장암 환자들을 많이 봐서 이 주제를 택했는데 선생님, 직장암이 만약에 있으면 네. 처음에는 발견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직장암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게 암이 갑자기 막 커지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씩 커지고 맞습니다. 네. 증상을 오인하기가 쉽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증상이라고 하면 뭐 피가 난다거나 뭐 변이를 더 많이 느낀다거나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네.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직장에서 원래 대장암이 좀 커지면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네.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만 이제 대장암이 커지면 그 표면에서 피가 난다는 가정하에 이 대장암과 직장암에서 똑같이 피가 나지만 이 피 색깔이 항문으로 나올 경우에 이제 오인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이게 피가 혈변을 봤을 때 이제 피가 나올 때까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어두운 색깔로 변하는데 네. 이제 직장암에서 생긴 출혈은 거의 대부분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항문 출혈과의 간별이 맞습니다. 어렵다는 게 그렇죠. 문제가 네. 되겠죠. 제가 요즘에 봤던 환자분들도 치액을 예전부터 쭉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치액 치료도 하고,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연고도 바르고 하시다가 이제 치액이 너무 심해졌다 하고 오셔서 치액 검사를 하러 왔는데 이게 제가 진료 봤을 때는 약간 치액 출혈과는 다른 양상이어서 피는 똑같이 빨간 선홍색이지만 그래서 내시경을 해서 직장암을 발견한 케이스였는데요. 이처럼 이제 항문에서 출혈이 있으면 대부분은 항문 출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직장암일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직장암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만져질 수 있는 거리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은 15cm이기 때문에 이게 손가락으로 만져질 수 없는 거리 직장암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문 출혈이 있으면 항문 자체 출혈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직장암의 확률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정했고 선생님 그럼 직장암이 있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죠? 직장암이 있을 때는 우선은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진단을 제대로 받고 수술이 가능하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할지를 네.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암 치료라 하더라도 대장암과 그렇게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초기 때는 내시경으로 절대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병기가 진행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직장암이 무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직장암은 항문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이 이렇게 있으면 암 전후로 좀 거리를 두고 장을 자르는 게 일반적인데요. 직장암은 항문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장암 수술하면 항문도 같이 자르기도 하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직장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이제 치료를 준비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항문을 살릴 수 있냐. 그렇죠. 그게 제일 그리고 관건이죠. 일시적으로라도 인공 그렇죠. 항문을 만들어야 되냐. 오히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기가 이 질환이 완치되는 것보다 그렇죠. 더 민감하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있죠. 네. 이게 항문을 완전히 날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항문을 살리더라도 완벽한 치료를 위해서 장로를 일시적으로 빼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둘 다 안 좋은 그렇죠. 경우죠, 솔직히.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생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암 이렇게 치료도 좀 대장암보다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발견을 좀 빨리 그나마 해야 조금 더 이 수월한 과정으로 이 항문을 살리는 과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단순한 항문 출혈, 뭐 치질이나 치열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시경을 통해서 직장, 뭐 당연히 대장까지 보지만 직장암을 특히 감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뭐 멘트 하실 거 있을까요? 네, 요새는 과거랑 좀 다르게 젊으신 분들도 이제 피가 나면은 맞아요. 본인들이 네. 이게 왜 피가 나는지를 많이 알고 싶어서 네, 오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치질이라든가 그쪽에서 치질이 생기거나 말씀하신 치열 같은 것 때문에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가다 또 젊으신 분 중에서도 많죠. 용종 같은 게 큰 용종이 네. 발견된다거나 뭐 피가 나는 또 그런 암이 아니더라도 그런 용종 같은 게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 내시경은 꼭 맞습니다. 네. 증상이 있다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항문 질환과 대장 내시경을 다 네. 최고로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병역 청취를 할 때도 피가 나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뭔가 배변에 최근 들어서 좀 그렇죠. 힘들다든지 네. 아니면 배변과 관련되어 있는 통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항문 수지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다 그러면 또 하부 직장암들은 만져지기 때문에 네. 그 항문 수지 검사 할 때 일단 직장암을 의심하고 환자분한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추가적인 내시경 검사를 네. 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외과 의사들의 장점이잖아요. 그쵸. 외과 의사들은 직장 수지 검사를 정말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쵸. 끝까지 넣어서 대부분은 안 하죠. 안 하죠. 솔직히. 예. 네. 다른 쌤들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외과 의사들, 특히 저희 같은 대장암 의사들은 정말 직장 수지 검사를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치료도 어려운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레지던트 때 그럼요. 죽어라 했던 그 네. 수술들이 다 직장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암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 더 환자를 볼 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암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최근에 우리 박수현 원장님이 진단을 해드렸던 그 환자분들은 정말 의사를 잘 만난 거죠. 왜냐면 딴 데서 그냥 치액 치료를 계속 오인받던 맞습니다. 분인데 또 이런 또 진심으로 또 진찰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람이죠. 그게. 그렇죠. 네. 외과 의사들이라면 근데 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항문에서부터 4cm 정도의 위에 있었는데 네. 직장 수지에서 약간 만져졌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내시경 전체 한 게 아니고 그 S결장만 비워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무서운 면이 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대장 내시경을 하셨던 젊은 여자분이세요. 네. 근데
나이는 한 40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항문 쪽으로 잘라내는 용종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T 결장에도 용종이 나와서 제거를 했는데 거기서는 선종이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 그 증식성 용종이 하나 나왔거든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셨는데 항문에서 말씀하신 아주 가까운 부위에 용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한 1cm 정도 되는 큰 용종이 있어서 이건 이제 저희 외과에서 내시경을 하시면은 받을 수 있는 좀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해서 완전히 잘 절개를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잘 끝나시고 이제 집에 가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장 내시경을 이제 외과에서 했을 때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과에서도 뭐 잘 하시겠지만 외과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을 받게 되면 그런 직장 말씀하신 그렇죠. 직장에 있는 용종이라든가 어떤 질병을 발견됐을 때 그 후속 치료까지 외과에서 그렇죠. 할 수 네. 있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그 뒤에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잘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 해줄 수 있죠. 이게 그렇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수술은 어떻게 하고 수술 후에 어떤 회복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주제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